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매주 이제 한 번씩 금요일마다 또는 이제 뭐 제가 토요일마다 그 한 주 동안 있었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동향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게 각 하우스마다 겹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쩌면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어떤 종목들이 좀 겹칠까 이런 것도 있고 지난주에는 이제 반도체가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의 그 소부장 쪽에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를 한번 다뤄봤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때 결국 이번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에서 하이닉스를 이 기관들이 더 선호할까? 또는 삼성전자를 더 선호할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이 비중을 정하는 거죠. 일반적인 ETF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이 비중을 정하는데 오히려 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거기에 좀 자유롭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회사들, 그 회사에 소속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회사의 매니저들이 대부분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번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 파일은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 다 받을 수 있게 해놓고 있고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는 이 라떼 이상만 들어올 수 있게 또 해놨습니다.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사 초정모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 정지해놨습니다. 우선 하이닉스를 저는 선호해서 하이닉스를 제 주위에 있는 매니저들은 야 이거 어쩌면 2배도 보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추정 이익이 너무 작게 보이는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이제 한 7배, 내후년 실적 기준으로 6배 대 수준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 생각하는 거는 2024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사이클은 그 범용도 좋아지고 레거시도 좋아지고 HBM도 양방으로 이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최근에 이제 ASP가 막 올라가잖아요. D램의 ASP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게 추정이익에 계속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실제 이게 7배가 아니다. 7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어떤 밸류에이션이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트라이를 한다면 이익을 더 트라이를 한다면 PBR이 다시 한번 2.3배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2026년도 기준이잖아요. 2026년도 기준으로 PBR이 뭐 2.3배 이상도 갈 수 있고 또는 만약에 이제 PER로도 이게 7배 언더라고 하면 이게 1.7배 언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2.3배가 되거나 또는 뭐 이게 10배가 된다거나 PR이 10배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스토리를 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 지금 우리가 이게 이익이 정말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맞다면 쇼티지가 나는 사이클이 맞고 공급이 부족하다면 범용에서도 공급이 부족하고 HBM 수요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맞다면 뭐 5배의 PER에 이게 10배까지 간다고 하면 2배 업사이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는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듣고 있어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제가 그건 제 생각이고 진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들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우선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잖아요. 지금 요새 반도체가 제일 핫하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이건 타이거 반도체는 이거는 그냥 이 액티브 ETF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일반적으로 시총 비중으로 하는데 액티브 ETF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건 여기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만큼 비중을 만들었어요. 삼성전자는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한 15% 정도 되고 하이닉스는 이제 한 8%인데 미래에셋은 이 하이닉스의 투자 비중을 거의 시가총액의 2배 이상의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할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미래셋은 정말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더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변화를 보게 되면 테크윙을 이제 많이 챙겼어요. 그래서 테크윙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PSK 홀딩스 이런 HBM 쪽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장비들을 많이 챙겼다. 그래서 전공정에는 뭐 유지 탱크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고요. 특이하게 파도를 챙겼어요. 그래서 PSK, TCK 이런 것들도 다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원 반도체 밸류 체인 액티브. 우리 자산 운용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새로 넣은 게 이제 원익 IPS를 새로 이제 넣었고, 이오테크닉스나 PSK 홀딩스, 유진테크 들어가요. 여기도 똑같죠. 여기 지금 타이거는 미래셋인데 PSK 홀딩스는 뭐 국밥처럼 다 들어갑니다. 웬만하면은 PSK 홀딩스를 안 들고 있는 장비 회사 그 반도체 담당자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오테크닉스도 다들 이제 들고 있고 유진테크도 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비중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비중이 더 많아요. 여기는 하이닉스를 시가총액의 거의 한 3배 수준으로 지금 베팅을 해놓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거의 시가총액이 근접한 수준으로만 사놓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가서 보면 라이즈도 봅시다. 라이즈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해서 보게 되면 여기는 비메모리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장비에 엣지를 주기 위해서 장비를 좀 샀나 봐요.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둘이 비중이 똑같아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비중이 15%인데 절반이고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비중만큼 채워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최근에 이제 증가율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테크윙을 다들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윙이 이번에 퀄 인증받으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퀄 인증받으면서 그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지난번에 한 7만원까지 갔었던 그 스토리가 다시 한번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수급 상위라서 수급 상위를 외국인 수급 상위를 플레이하는 ETF인데 이걸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는 이제 그 월마다 이제 리밸런싱이니까 요거는 뭐 그냥 나중에 한번 바뀔 때 한번 보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배당 성장 액티브입니다. 배당 성장 액티브도 한번 보죠. 코엑트 배당 성장 액티브는 여기 배당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뭐 삼성전자가 더 많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내림차순으로 보게 되면 여기도 반도체를 강화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배당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집어넣고 하이닉스 강화했고, 하이닉스를 그 대체하기 위해서 가능한 게 SK 스퀘어죠. 그럼 요거 두 개 합치면 7%니까 실제 하이닉스를 한 7% 산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특이하게 넣었구나. 뭐이 정도가 좀 보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또 주식 잘한다고 하는 타임폴리오 플러스 배당 액티브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림차순을 해서 보면 이제 인바운드와 금융을 많이 늘렸어요. 배당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양도세 이제 50억 효과로 금융주들이 좀 움직이게 했는데 거기에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반도체에서는 이제 하이닉스를 많이 넣었습니다. 실제 여기도 비중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 비중이 더 많아요. 삼성전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타임폴리오도 이제 우리가 눈치채기로는 아, 얘네도 하이닉스를 더 선호하는구나. 미래셋도 선호하고 하이닉스를.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 계속 들어가 보죠. 이제 이 신재생은 이제 뭐 삼성전자 이런 거랑 관련이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블룸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 당장 이제 전기가 필요하니까 이 연료 전지를 갖다 이제 수요가 이제 폭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블룸에너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실제 이제 코덱스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에서도 이 비나텍이나 미코 같은 종목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비중이 늘어난 게 연료전지 쪽을 이제 늘렸다. 두산 퓨얼셋도 지금 같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연료전지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K 타임폴리오 신재생은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주가만 좀 변한 것 같고, 그 다음 라이즈라 보죠. 라이즈는 이제 2차 전지를 전문으로 하는데 레이크나 한솔케미칼이나 솔브레인이나 이게 전부 다 이게 말만 2차 전지지 반도체 회사들. 반도체 소재 이 소재가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은근슬쩍 늘려서 반도체 포지셔닝은 억지로 좀 가져갔다. 왜냐면 시장이 반도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보이고요. 타임폴리오 K 이노베이션도 봅시다. 여기는 이제 특이했던 게 최근 시장의 트렌드인 로보티즈, 이런 로봇을 좀 비중을 늘렸다. 그 다음에 올릭스도 선호하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비중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이제 뭐 네이버나 더존비주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소비재만 사는 거니까 소비재인데
이제 인바운드를 많이 들고 있어요. 확실히 서브 T&D,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코액트 AI 인프라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여기도 내림차순을 하면 1등으로 많이 들고 있는 게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여기는 삼성전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코액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삼성이잖아요. 삼성자산운용이잖아요. 삼성자산운용 쪽에 있는 곳인데 코액트의 생각은 야 이거 뭐 삼성전자 있어도 필요 없지. 그리고 테크윙, 그러니까 테크윙이 많이 보인다니까요. 최근에 이제 그 퀄 인증 받으면서 시장에서 테크윙이나 뭐 그리고 반도체 좋으면서 PSK 홀딩스, HBM 관련된 장비 회사, 그다음 전공정에서 뭐 유진테크 뭐 이런 기업들을 많이 이제 챙긴 것 같다. 그러니까 전공정 기업이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을 많이 채워놓은 회사들이 없는 거예요. 유진테크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원익이 경쟁자로 이제 등장하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마켓쉐어가 뺏긴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순위가 이제 아닌 거죠. 그 원익 주성이 뭐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는 제가 뭐라 했죠? 시가총액 비중이 15%인데 13%면 언더웨이트를 하고 있어요. 타임폴리오는. 타임폴리오는 하이닉스를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액티브의 경우에는. 그리고 뭘 늘렸나 많이 봤더니 여기도 이제 방산 늘렸고 뭐 금융 최근에 이제 좀 늘렸고 로보티지도 로봇도 늘려놨어요. 그리고 기계랑 금리나에 관련된 기계랑 그다음에 금융주들 이렇게 좀 늘려놨고 여기 친환경 조선 액티브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타이거 코리아 테크인데 여기 참 테크 주식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맞춰놨고 하이닉스도 시가총액 비중으로만 맞춰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삼성 전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에 대한 어떤 엣지로 이제 아웃퍼폼을 하겠다.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삼성전자라 하이닉스는 그냥 시가총액 비중 정도로만 맞춰놓고 다른 걸로 이제 나는 반도체를 이기겠어. 여기서 이제 엣지 있게 한솔 아이원스, 원익 QNC, 특히 이제 삼성 전기를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뭐 테크니까 반도체만 이제 들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종목들을 좀 잘 보고 있어요. 테크, 그 타이거 테크의 경우에는. 그 다음 코액트도 보죠. 여기도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비중만큼 채워놨는데 삼성전자는 아예 4%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규 편입한 거죠. 그냥 반도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선호하고 있는 흐름이 코액트는 확실히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우리가 내려가서 보게 되면 내림차선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비중 늘리고 여기도 SNS 택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SNS 택을 또 선호하는 게 타이거요. 여기 보면은 코리아 테크 액티브도 5%나 지금 들고 있죠. 비중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림차선 하게 되면 TFE랑 타이거 SNS 택을 지금 초대형주 4개 대형 기업들 빼고 나면은 시가총액이 작은 건데 비중이 꽤 높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SNS 택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윙이 많이 보였고 종목들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 비중이 훨씬 높았고 그 다음에 뭐 특이한 것들 사는 것들에서 뭐 VM 사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오테크나 PSK 홀딩스를 또 공통으로 다들 많이 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교집합들을 많이 공략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코액트 수출 핵심 기업도 보겠습니다. 여기 확실히 코액트는 이 액티브 ETF 매니저들 대부분이 하이닉스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타임폴리오도 하이닉스를 선호했고 다른 하우스들도 다 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하는 그림이에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역시 비중이 많죠. 코액트에서도. 그 다음에 로봇은 이게 제가 주변에 이제 로봇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들어보니까 다들 로보티즈를 선호해요. 로보티즈의 손가락이
로봇의 손이 이제 중요한데 그 손가락이 테슬라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년 초에는 양산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게 뭐 좀 지연이 되더라도 이거는 뭔가 세상에 가장 핫한 테마인 테슬라 로봇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플레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상으로는 과열이라서 과열이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K컬처인데 K컬처니까 소비재 쪽만 하겠죠. 대부분 다 인바운드 많이 되고 인바운드. 인바운드를 많이 지금 끌고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이게 밸류업입니다. 밸류업은 특히 이제 타임폴리오 코리아 밸류업을 보게 되면 여기 내림차순으로 해서 보면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2배 비중,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절반 비중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폴리오, 코엑트, 그다음 타이거 지금 대형 운영사들 시장에서 주식 잘한다고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하이닉스를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증가율을 보게 되면 뭘 늘렸나 보면 최근에 편입한 게 뭐 방산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이스페타시스 그러니까 후공정 관련된 뭐 ETF 이런 것들 다 까보면 이스페타시스가 많이들 다 들고 있어요. 전력기기 여기도 방산을 많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엄청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이닉스를 엄청 늘렸어요. 하이닉스를 더블업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 빠르게 매매하는 곳이니까. 그다음 코엑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엑트 이 코리아 밸류업도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그 19.8%로 삼성전자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시총 비중만 잡아놨고 하이닉스는 시총 비중 2배 이상 집어넣은 거죠. 또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여기도 PSK 홀딩스 집어넣고 있고 최근에 여기는 한미약품을 좀 난 이게 의미 있는 비중은 아니니까 자 코리아 밸류업 트러스트온 자산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금융이랑 하이닉스 뭐 조금 늘려놓은 것 같기도 한데 크게 변화를 안 주더라고요. 여기는 일단 바이오 마지막으로 보죠. 바이오 종목들만 플레이하는 액티브 매니저들은 지금 다들 어떤 생각으로 어떤 컨셉들을 많이 사나.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그 핫한 G2G 바이오 그리고 GI 이노베이션이 있고 일동제약이 눈에 보이고요. 올릭스 보이고요. 그러니까 비만과 관련된 약들을 많이들 비중을 늘렸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은 알테오젠이랑 ABL 바이오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코엑트도 보죠. 타임폴리오 봤으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인벤티지랩 한미약품도 그렇고 올릭스도 그렇고 다 비만과 관련된 분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액티브 관련된 펀드 매니저들도 다 비만 쪽을 최근에 비중을 많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똑같이 최상위 비중의 종목들은 여기도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즈도 보죠. 라이즈가 KB 자산운용인데 여기는 이제 알테오젠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승부를 건 거고 여기도 이제 내림차선에서 보게 되면 G2G 바이오를 넣었어요. G2G 바이오가 여기랑 그 라이즈랑 어디였냐 여기 타임폴리오가 이제 새로 넣기 시작했던 거고 그다음 일동제약도 있고요. G2G 바이오 있고 한미약품이 있어요. 그리고 올릭스가 있죠. 그럼 이거 다 지금 비만 관련된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주요 액티브 펀드들은 비만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 이제 종목군들은 이미 다 정해졌잖아요. G2G 바이오, 일동제약, 올릭스. 얘네들이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느냐. 그런 것들을 또 다른 데이터로 보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느냐, 포트폴리오에. 아니면은 그냥 얘네들이 지금 공통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똑같은 비중, 그러니까 동일 비중이라고 하는데 내 포트폴리오에 뭐 2%씩 3개를 잡아놓겠다. 그래서 난 G2G 바이오 똑같이 샀으니까 얘도 사놓고 일동제약도 뭐 한 2% 사놓고 올릭스도 2% 사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무지성 플레이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전략도 가능할 텐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미약폼도 있으니까 한미약폼까지 해서 4개를 하면은 나는 바이오 쪽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요거 4개를 바스켓으로 들고 있으면 시장에 얘네들이 세 군데서 좋아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뭐 다른 하우스 바이오 담당자들도 뭐 비슷하겠지. 다른 이제 뭐 운용사의 바이오 담당자들도 뭐 비슷비슷한 것들 다 들고 있을 테니까 비슷한 컨셉들을 바이오 쪽으로 다들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비만 쪽을 많이 받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을 더 선호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장비주들도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 뭐 테크윙이 많이 보인다든가, 뭐 이스페타시스타 이런 것들 많이 보이고, 삼성전기도 많이 보였고요, 테크 쪽에서. 그 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그다음 SNS텍, 뭐 이런 것들 이제 교집합되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하우스의 테크 매니저들이 결국 다른 매니저들한테 나는 반도체 쪽 이런 거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